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벌써 가계재무 설계 10주 수업이 되었네요. 이번 주에는요, 종잣돈 만들기 전략 중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방법,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은행 통장 가지고 있나요?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각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개수를 알고 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목적이 명확하다. 나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입출금 통장으로 막 모으고 있어요. 저는요, 별다른 목적은 없고요. 그냥 통장 거래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차후에 이것을 가지고 저 결혼 자금을 쓰려고 미리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각자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적에 의한 자금인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목표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통장이 없는 학생들은 통장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통장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거래가 올바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행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살펴볼게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입출금 통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행 가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은행 거래를 시작할 때 이 통장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목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유 적금이나 정기 적금을 통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 혹은 자유롭게 내가 여유 있는 돈을 입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목돈 만들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있을 거고요. 반면 저는 1년 동안 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2년 동안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예치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은행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목돈 굴리기 방법에 적음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에 관련된 청약보험에 관련된 적금들, 예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 금융 전용 상품, 우리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가입하는 전용 상품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율이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세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우리가 절세하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죠. 이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해보자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관리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은 어떤 통장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통장으로 한번 목돈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득이 들어오고요. 일정한 지출을 매달 하게 됩니다. 이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현금으로 당연히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통장으로 급여나 아르바이트비 혹은 용돈을 이체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입금이 들어오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통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체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하고요. 그 외에 이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4개의 통장 아래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 목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시스템 4개의 통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범한 사람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시스템 4개의 통장. 여기에서 우리는 키워드가 목돈을 만드는 시스템이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만든다고? 4개의 통장으로 만든다는구나. 그렇다면 최소 우리는 통장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4개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공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통장도 있을 거예요. 주거래은행 통장이라고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주로 사용하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기타 등등의 통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4개의 통장은 모두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으로 돈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정 지출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가계부 작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가계부를 작성할 때 부모님이 혹시 납부해주는 고정 지출이 있다면 그 고정 지출도 기록을 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자, 그래서 나에게 고정 지출이 있다면 이 고정 지출이 이체가 되는 통장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매일매일 소비 금액이 토장되는, 소비 금액이 이체가 되는 변동 지출에 관련된 통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자, 고정 지출에서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사용되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들 소비 통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금 자금은 무엇이냐면 예비 자금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예비비 자금을 모으기 위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마련해보자 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자통장입니다. 투자통장은 투자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 투자가 저축의 방식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공격성이 강한 투자의 방식이 될 거기도 합니다. 안정적인지 혹은 공격적인지 이 모두가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투자통장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개의 통장은요. 고정지출이 나가는 통장 하나 가집니다. 고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매달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는 부분, 매달 이체가 되는 고정지출에 관련된 금액이고요. 두 번째, 변동지출입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옷을 사고 매달 다른 금액을 소비하는 금액, 이것이 변동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비비를 마련하는 예비비 자금 통장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금을 모아두는, 투자 자금을 이체해두는 투자 자금 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통장 모두 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돈 관리 시스템입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급여 통장이 고정 지출이 되는 금액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고정 지출에 관련된 통장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요,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부모님으로 용돈을 받게 되면 이것을 통장으로 먼저 이체가 될 겁니다. 이것이 급여 통장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통장입니다 라고 명명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하나의 통장을 구분해 보자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소득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되기도 하고 용돈이 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급여 통장에 남겨둬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남겨둬야 하냐면 매달 고정적으로 이체가 되는 돈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거나 공과금을 납부한다거나 혹은 학원비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자동이체되도록 그 금액만 남겨두게 되면 정해진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급여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학원비와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 20만 원이 됩니다. 이 20만 원은 급여 통장에 남겨둡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급여가 80만 원이 급여가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이 중에 2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느 통장으로 옮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통장으로 일부 보낼 거고요. 일부는 투자통장으로 보낼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한다, 소비금액의 예산을 정한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가계부를 작성했고요. 가계 동량 조사의 지출 부분을 참고해서 가구 인수별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전월에 내가 사용한 비용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들게 되죠. 이 중에서 매달 사용하는 소비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비용, 식대, 교통비, 의료비, 기타 등등 자유롭게 매달 사용되는 금액을 소비통장에 넣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 드릴 거는요. 저는 의료비를 매달 사용하지 않아서 소비통장에 넣기 싫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 통장의 항목을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매달 사용이 되는 식비나 간식비, 혹은 차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통장에 꼭 넣으시고요. 이 외에 분기별로 사용하는 의료비라든지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여행은 예비비 통장에 넣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매달 지출이 되는 자유롭게 쓰여지는 금액을 소비통장에 넣습니다. 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우리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소비통장과 연결이 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소비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더 이상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마 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적금이나 예금 혹은 펀드, 주식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다 보내느냐라고 했더니 투자통장에 넣습니다. 저는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소비비를 넣고 지출에 관련된 금액을 넣고 내가 만약에 매달 적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투자통장에 적금 1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적금 10만 원을 넣는 경우에 적금 10만 원 금액 외에도 저는 주식도 하고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예금, 펀드, 기타 등등의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 모두 다 투자 통장에 넣습니다. 투자 통장에는 하나의 상품에 관련된 금액만 넣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또 다른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저축과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이 4개라면 4개에 관련된 모든 금액을 투자 통장에 넣는다. 그리고 이 투자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하거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자동 이체를 하시면 안 되겠죠. 펀드도 자동 이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동 이체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해당 통장으로 자동 이체 하도록 해주시고요. 자동 이체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일정한 금액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겠다. 금 투자를 하겠다, 달러 투자를 하겠다. 이것 역시 금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은 금액이 낮을 때 구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투자 통장에 남겨두고 시기를 보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에는 고정 지출이 인출이 됩니다. 소비통장으로 돈은 내가 매달 사용되는 생활비가 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통장에 투자비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내 통장의 잔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통장요? 급여 통장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 통장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넣어주시면 될까요? 예비비 통장으로 넣어주십니다. 이번 달에 소비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넣어주시나요? 예비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소비 통장에서 돈이 부족할 때 어디서 받아 쓰나요? 예비비 통장에서 받아 씁니다. 이렇게 돈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리하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통장마다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급여 통장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여 통장은 급여를 받고 고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고정 지출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되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이 있다면 주택에 관련된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관련이 된 공과금이 있을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모두 다 각종 공과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원비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게 있다면 학원비, 보장성 보험료 등의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고정 지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급여 통장은 고정 지출을 납부하고 고정 지출 납부가 끝나고 나면 소비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자, 소비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하고요. 그 후에 남은 금액은 예비 통장으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급여 통장의 잔고는 영원히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항목이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급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고정 지출 납부할 금액을 남겨둡니다. 소비 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합니다. 투자 통장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런데 잔고가 영원히 되지 않고 급여 통장에 예를 들어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예비비 통장으로 남은 금액을 넣어주시고 잔고는 0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월급이 들어오는 11월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정리합니다. 11월에 급여가 들어오고 12월에 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급여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금액을 예비비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대금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시냐면 급여 통장으로 지정하셔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웬만하면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 통신비 할인을 받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휴대폰 구매할 때 우리 학생들이 통신비와 연결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 사용 금액이 3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휴대폰 요금의 10,000원 정도의 결제 금액을 10,000원 정도의 금액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30만 원으로 맞춰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로 납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납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는 대다수가 납부가 되기는 하지만 신용카드와 연결을 할 때 고객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각종 공과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되니 이것을 연결해서 하시면서 신용카드 할인을 묶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허나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납부가 되는 고정 지출 금액들을 묶어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하라.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꼭 납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고정 지출인 급여 통장에서 납부가 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요. 소비 통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소비 통장에서 활용하는 금액, 음식비, 차비,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매달 학교를 가는 부분이 동일하고 회사를 가는 부분이 동일하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비통장 같은 경우에는 식비, 커피비, 간식비 등에 해당이 되니 이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급여통장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급여통장은 은행의 입출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CMA 통장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CMA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가 불이가 되는 통장이긴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장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급여통장 같은 경우에 잔고가 영원으로 만들어두는 부분이니까 굳이 예금자 보호법과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기준하에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도 같이 공유를 드려요. 사실 웬만하면 이런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저는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자가 불이되는 통장이다 라는 것은 같이 이야기 드려요. 그렇다면 급여 통장의 목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 들어왔네요. 우리 학생들도 급여를 얼마나 받고 싶을까 궁금한데 이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급여를 300만 원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나가네요. 50만 원 나가고 250만 원 남았어요. 어린이집에 자녀 학원비가 납부가 되었어요. 35만 원 납부되고 자녀 금액이 남았고요.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는데 신용카드 3만 원 결제가 핸드폰 요금 자동 납부되었습니다. 고정비 지출에 활용이 되는 거죠. 인터넷 요금 납부되고 수도요금 납부되고 가스 요금 납부되고 이 역시 각종 공과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신용카드에 할인을 받고 싶다. 제휴를 걸어서 할인을 받고 싶다. 금액을 나는 사용금액을 맞추어야 되겠다. 가스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요금, 통신요금 등을 묶어서 그 사용금액을 맞추시라라는 부탁을 같이 다시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나갈 수 있고요. 또 보험에서 관련된 비용이 납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금액이 161만 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300만 원 급여를 받아가지고 161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139만 원이 금세 통장에서 자동이체 훅 다 되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정말로 정말로 고정비 지출이 크구나라는 것을 그냥 타인의 계좌이지만 이걸 보고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또다시 살펴볼게요. 자, 11월 1일에 자금이체를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 했더니 소비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모두 다 했습니다. 어디로 이체한다고요? 소비통장으로요. 이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정한 걸까요? 나 매달 이 정도 소비하겠습니다. 예산을 정한 거겠죠. 이 예산 목록에 따라서 소비통장으로 이 금액을 보냈고요. 또 자금이체 해봅니다. 어디다가요? 투자통장으로 남은 금액을 모두 다 이체하고 잔고는 영원으로 남겨둡니다. 자,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필요한 금액들이 모두 다 이체되고 나서 소비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고요. 소비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을 모두 다 투자통장으로 이체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통장의 시스템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통장은 어떤 통장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소비통장입니다. 나의 생활비용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를 위해서만 통장을 사용하다 보니 생활비 관리 통장밖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요. 나의 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생활비 관리 통장에는 어떤 것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식비, 교통비, 미용비, 여가비 등이 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금액 항목 역시도 스스로가 나는 매월 지출이 되는 소비 금액을 이 소비통장에서 인출하겠다라는 것에 항목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달 급여통장으로부터 다시 생활비가 이체되는 날 혹은 잔고가 남았다면 잔액은
전부 예비비 통장으로 옮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앞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비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소비통장에는 7월 1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요? 70만 원요. 그러면 70만 원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왔을 때 통장의 잔액이 전월에 2만 원이 남아 있었다 라고 하면 72만 원이 되겠죠. 이 2만 원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비비 통장으로 입금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예비비는 차후에 내가 소비 금액이 모자랄 때 생각지 못한 지출 금액이 생겨날 때 그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용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무리해서 보면 매월 돈이 부족해서 예비 자금을 자주 쓰게 된다면 생활비 금액을 늘리도록 해라 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70만 원이라는 소비 금액으로 정해 두었는데 학생들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매달 전에 사용하는 소비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알뜰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매달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매달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날은 2만 원, 어떤 날은 만 원, 어떤 날은 5만 원. 이렇게 매달 부족해서 예비 자금에서 꺼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비 항목을 조금 생활비 항목을 늘려라. 생활비 금액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예비비는 급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예비비 통장의 금액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목돈을 마련하거나 돈을 마련할 때 재미가 있지요. 마련해 놓은 돈을 계속 매달 꺼내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축의 습관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통장의 금액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맞으나 매달 부족하게 된다면 이 금액의 예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통장은 어떻게 통장 정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1월 1일 날요. 자금 이체가 되었어요. 얼마요? 70만 원 들어왔는데 어느 통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까? 급여 통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급여 통장으로 들어와서요.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병원도 가고 돈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 다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네, 체크카드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소비통장에 있는 돈은 체크카드를 연결하라, 이 체크카드로 사용하라 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1일 날 자금 이체 7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11월 달에 생활비를 보내준 겁니다. 어디에서요? 급여 통장에서요. 급여 통장에서 지출 금액이 모두 다 자동이체 되고 나서 고정 지출 금액이 모두 다 자동이체 되고 나서 생활비를 이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이체를 받고 이체를 받았더니 전월에 남아있던 10만 원 포함해서 80만 원 되었죠. 그럼 이번 달 생활비 80만 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장의 시스템 상에서 이 10만 원을 바로 어디로 보내준다? 예비비 통장으로 보내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요. 모두 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매달 1일이 되면 생활비를 70만 원씩 이체 받을래. 급여 통장에다가 자동이체 걸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소비통장에 7월 2일이나 자금 이체가 된 그 이후 시간에 들어와서 나머지 잔고를 예비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예비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좌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2교시 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우리 D시간에는요. 예비비 통장과 투자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교시 고생하셨어요. 2교시에 뵐게요.